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우리 여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빼고 소득 금액이 나왔으면 이 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 공제들, 종합소득 공제들을 뺄 건데,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에서 기본 공제했던 150만 원씩 1인당 150만 원이라는 걸 있죠. 그걸 빼고, 그리고 추가 공제에서 우리 70세 이상 경로자 뭐 장애가 있으면 체크하면 200만 원 이게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여성 근로자로서 그 종합소득금의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 있거나 배우자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거나, 그럼 부녀자 공제 대상 50만 원 될 거고, 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체크하는 거 있었죠. 그럼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연금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전액 공제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건 소득 공제라서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는 돈이잖아. 세금 부과 안 할 거니까 빼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 되어 있는 곳은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할 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들 납부된 금액들이 합계로 해서 소득 공제될 거라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료하고 여기 두 개는 더블 클릭하면 같은 곳이에요. 뭐 아래쪽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화면 뜨죠. 그럼 이거 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주택에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택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걔가 얘네들이에요. 소득공제인데, 그럼 이 세 개 중에 아무 곳이나, 아유 죄송해요, 이 두 개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을 하면 같은 칸이 뜰 건데, 그럼 여기는 이자 상환액이고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은 그냥 대출 기간에서 한 거니까 그 금액을 쓰면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 상환액은 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또 이자에 대한 한도가 우리가 납부한 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다리 타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거에 대해서 가입을 했고 돈을 빌렸고, 그리고 이 기간이 예를 들어 뭐 15년 이상이다, 15년 10년 사이다, 그럼 1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 비거치다, 그럼 여기에다가 1년간 이자 납부한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본인 것만 되는 건데, 위에 주택청약저축이나 뭐 이런 청약저축은 지금 위에도 적혀 있지만 얘는 이 아래 칸에 있어요. 40번 칸에 보면 그 밖의 소득 공제에 이 칸이 있죠. 근데 이건 여기에서 입력이 안 돼요. 여기서 입력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칸은 입력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연금저축 등이라는 탭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 네오박스 3번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제 종류를 선택하고 어디에 얼마만큼 납부하고 있다라고 쓰면 소득공제 금액이 우리 여기에 보시면 연말정산 탭에 40번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죠. 그럼 얘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위에 빠뜨렸던 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할 때에 그냥 연금저축이 있고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라고 했죠. 개인연금저축은 과거에 소득공제 때 건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럼 얘는 우리 연금저축 등 탭에서 보면 여기에요. 연금저축 등 탭에서 아래에 1번에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이 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여기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38번 개인연금저축이라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지금 여기 38번 여기에 들어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얘네들보다 여러분들이 위치 눈에 익혀 두실 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여기 있죠.
그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인데,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신용카드 금액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중에 공제되는 금액만 우리가 합쳐서 여기 써야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 정리했던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칸이 틀린 건 오른쪽에 세율들이 적혀 있죠. 그죠? 그럼 그 공제율이 적혀 있죠. 그럼 총 금액의 25% 이걸 초과해야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서공연은 7천만 원 아래 적혀 있다는 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도서공연 지출액은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7천만 원 넘어가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순환으로 썼으면 그 순환에서 공제받는 거고, 7천만 원 이하라면 여기서 보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어디서 보냐면 일단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여기 제일 위에 총급여가 적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소득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산출세액이 있는데, 이 산출세액에서도 이제 우리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고 있죠. 우리 그 130만 원까지는 55%고 넘어간 거는 또 좀 작게 해주는 그 세액 공제를 빼고, 그 다음부터 또 세액 공제 시작이 부양가족 명세에서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 20세 이하,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이걸 빼고, 지금 4천 얼마 번 사람이 특별한 아무것도 지금 입력 안 했는데도 이만큼 지금 가족들만 있어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연금저축 있는 게 먼저 빠지죠. 근로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세액 공제로 빠지는데, 이것도 여기 연금저축에서 퇴직연금 중에서 본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제가 이야기한 거, 여기는 개인연금저축, 여기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칸이 이거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번호 58번, 59번. 이게 지금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을 하면 여기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 탭 말했는데,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주택청약에 관련된 저축들, 이 세 탭, 이 탭에 있는 내용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만 되는 것들이에요. 이는 본인 것만 다 돼요. 제가 연금에서도 본인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얘도 제가 세 개를 쓰면서 본인만 된다는 것 중에 첫 번째 거죠. 얘는 본인 것만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보장성 보험. 제가 그 피보험자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 된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만 된다. 저축성 보험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여기 장애인 적혀 있는 건 장애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쓰는 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우리 여기에 납입액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료비가 있죠. 자, 의료비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 본인 65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65세가 넘으셨는데 장애가 있으시다. 그럼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구분엔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둘 다 전액 공제니까. 난임시수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 이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또 제한 없이 해준다는 건데, 제한은 보니까 돈 엄청 많이 들더라고. 국가 해주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 그죠? 자, 그럼 이 의료비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의료비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수평적 수익적 가족이 전부 다 들어간 의료비가 있으면 여기에 다 쓸 거예요. 근데 65세 이상 아니고 장애가 없으면 전부 다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장애 없는 자녀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60세 이하겠죠.
그러면 여기 65세 이하일 거니까 여기에다 다 들어갈 거예요. 다음 이제 교육비 공제가 있는데, 교육비 공제는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나이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나이는 대학생 자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창이 있죠. 본인의 교육비는 본인이 초등학교를 다시 갔던 대학교를 가든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거 하나를 안 써줬구나. 죄송해요. 우리 교육비에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교육비에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대학원은 본인 것만 돼요. 대학교까지는 우리 뭐 배우자든 직계 비속이든 뭐 다 되는데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대학원. 그럼 본인 거는 뭐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본인 거는 여기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려서 전액 다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 부양가족들의 교육비는 한도가 발생을 해요. 다 1인당 300, 300, 900 적혀 있죠. 그럼 여기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한 칸당 한 명의 교육비를 합치는 거예요. 한 칸당 한도가 지금 초중고면 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교육비를 합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로 더 많이 들어가도 그 금액만 더해 가지고 여기에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한 칸당 한 명이고, 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데, 자, 형제 자매의 교육비,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될까요? 자, 교육비에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가 안 된다라고 했지 형제 자매의 교육비 안 된다고 안 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돼요. 동생이 소득 금액 없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동생 거든 형님 거든 전부 다 돼요. 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고 직계 존속고도 된다라고 한 거고. 그럼 그걸 입력을 하고, 그다음 이제 기부금이 있죠. 자, 기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창이에요. 뭐 어딜 클릭해도 똑같은 이 창이 뜰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먼저 정치자금 기부는 하기 전에 기부금은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소득 금액에 제한 없는 건 의료비 말고는 없죠. 전부 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소득 금액은. 근데 얘는 나이에 제한이 없고. 그럼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15만 원을 납부하면 여기에 10만 원, 아래에 5만 원이다라고 해서 10만 원 이하분에 10만 원 쓰고 10만 원 초과분에 5만 원을 써서 이만큼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쓰는 거예요. 이건 본인 것만 되는데, 제가 10만 원 넣으면 99,909원 공제 준다라고 했던 게 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제는 이 금액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기부금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기부금 2월 공제는 본인만 되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법정 기부금 당의 거,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그리고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 떴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학원 인터넷이 문제인가? 잠시만요. 지금도 지금 괜찮아요? 왜 이러지?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멈췄어요. 이제 움직인다. 자, 움직인 사람 안 움직인 사람 확인하게 손 한번 들어봐.
유진씨, 유성씨 받고. 근데 유성씨는 지금 제 화면에서는 손 흔들다가 멈췄어. 왜 이렇지? 아직도 멈추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문제가 있나? 잠깐만요. 자, 그럼 우리 기부금에서 지금 방금 잘렸었는데, 우리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 것만 쓰고, 법정당해 기부금, 우리 소득금액이 문제없는 부양가족들 거하고 내 거하고,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지정기부금이에요. 얘도 지정기부금 중에 종교단체 기부금. 우리 종교단체 그 뭐 교회 11조라든지 뭐 성당의 헌금이라든지 그 절에 시주했다든지 이렇게 표현 적혀 있는 것 있죠. 그것들은 지정기부금, 이 두 개는 얘는 법정기부금. 이렇게 구분해서 얘들이 서로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써주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될 거고. 자, 그럼 아래에 우리 월세세액공제는 좀 뒤늦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월세세액공제가 아래쪽에 나오는데, 이 월세세액공제는 여기 월세주택 임차라는 탭에서 임대인 이름, 그리고 지금 임대로 살고 있는 집 주소의 기간, 주소와 기간, 그리고 연간 월세액을 얼마 내었다라고 쓰면 여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결정세액이 지금 이 사람 김상곤 씨는 92만 3,268원이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이 금액인데, 지금 아래에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이 사람이 내야 지금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 당한 게 이건데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이 금액이니까 지금 추가로 37만 5,100원을 납부하라고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추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연말정산 내역을 안 썼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는 연말정산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파서 병원비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00만 원 쓰는 순간 이 사람의 이제 금액들이 죄송해요. 이 사람 4천만 원이죠. 3% 넘게 써야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쓰면 세금이 줄어들죠, 거꾸로. 그럼 의료비 500만 원만 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결정세액이 37만 8천 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만큼 세액공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16만 9천 원을 돌려주겠다고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앞에 말했던 정치자금 기부를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9만 909원이 빠져서 또 돌려주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얘네들을 써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 원천징수 당한 게 있다면 거기서 돌려받도록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납부해야 될 세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회사에 올해 입사한 직원일 수도 있겠죠. 그럼 올해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근로소득자로서 전 근무지가 존재했다면 여기 소득명세 탭이라는 곳 여기에 들어가서 이 소득명세 탭에서 여기 종전 근무지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소득세 납부한대요. 근데 전 근무지라고 하면 그만둘 때에 그날까지의 결정세액을 정해줬겠죠. 그래서 그 결정세액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끝낼 수 있을 거니까 결정세액이 내가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 이곳에서 아니 이직하기 전에 얼마만큼 월급 받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뭐 4대 보험료 내고 세금 결정세액을 냈는지를 쓰면 이 금액들이 합산이 되어서 여기에 기납부세액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럼 합친 금액에 대해서 여기 총급여의 전근무지에 있는 게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합쳐져 가지고 여기 세금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건데 자, 현 근무지, 전 근무지도 되고 지금 내가 근로소득자로서 투잡을 뛰고 있으면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거를 합산해서 해야 되지 한 군데 한 군데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잡을 뛰고 있어요. 그럼 한 회사에서는 지금 4,500 받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4천만 원 받은 500 받았던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따로 하고 2천만 원 받는 데서 연말정산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합산해 가지고 6,500번 금액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많이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곳이 주된 곳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부탁하기 편한 곳 있죠. 거기에서 하면 돼요. 화면 끊겨요? 그럼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게 여기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현 근무지, 전 근무지 여기에 총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도 다 합치고 낸 세금도 전부 다 합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번에 정산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는 뭐 어디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담당자한테 이 정보들을 연말정산하기 위해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럼 두 군데 거 주기 편한 곳에 정해서 주면 되고 그럼 종된 곳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저 다른 곳에서 받을게요 라고 그냥 말하면 돼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주세요. 연말정산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그 회사 다니셨던 근로소득 기간이 있으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홈택스에 가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로 다 땡겨져요.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1년치 다 받으시면 안 되고 근로소득자 기간 중에 있었던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년치가 다 나오게 되어 있지만 위에 월을 체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근로소득자 기간의 월을 체크를 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공제를 받으셔야 되지 나중에 공제받고 안 맞아서 다시 내가 뱉어내야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공제 받는다고 말하는 건 그만둘 때 결정세액으로 정리해 줬는데 그때는 내가 그만두면서 나 보험료 이날까지 얼마 냈어요 하면서 막 증빙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빙을 주는데 우리 어제 문제 풀었던 그 마지막에 풀었던 중도태자 정산하는 사람은 낸 세금이 하나도 없었죠. 결정세액이 제로라서 3월달까지 전부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건 뭐 더 줘봐야 돌려받을 게 없어요. 그냥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제 그 사람은 그래서 본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그걸 줄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세액이 얼마 나왔는지를 봐서 그 세금을 돌려받을 게 있는지 예를 5천 원 있으면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10만 원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할 정보들을 볼 건데 자, 연말정산 입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원들한테 홈택스 가서 PDF 파일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PDF 파일로 받아서 넣으면 얘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전부 다 들어와줘요. 실무에서는. 그럼 여기에 들어와지는 게 아니고 여기 부양가족 탭 쪽에 싹 들어와줘요. 그런데 페이프로 받는 곳들 있죠. 종이에다가 해서 체크해서 받거나,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종이에 출력해가지고 가져오라는 사람들 봐본 것 같아요. 여기서 입력되는 건 10년 전부터 되는 거였어요. 그 PDF 파일로 되는 거. 그런데 여기로 받았어. 그 종이로 받았어. 그럼 여기에 일일이 이 사람 거다, 보험료 이 사람 거다, 의료비, 실무에서는 여기에 입력하면 여기 블록에 있을 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시험용. 시험은 우리 결과치를 그냥 작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종이로 받아서 입력하는 건 여기 부양가족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부양가족에서 우리 전에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등록했던 거 똑같아요. 여기 써도 되고 거기에 써도 되는데 여기도 연말관계 F2분 누르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럼 여기에 입력하고 예를 들어 직계존속에 우리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보장성 보험에다 써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써서 여기에 넘기는 걸로 여기 불러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인 건데, 그런데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를 시켜요. 우리 세무 1급 시험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한 번씩 하는데 세무 1급에선 뭐 여기서 시킬 때도 있고 여기 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세무 1급에서 딱 한 번 여기 시킨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여기다 써가지고 여기 안 써서 틀렸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시점짜리라서 합격자가 너무 낮아서 포기했어. 여기도 맞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소심해서 세무 1급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여기 쓰라고. 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쓰는 것도 제가 같이 문제 풀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는 걸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91페이지에 김상곤 씨 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뭐 기본 예제는 제가 소득세 쪽은 별로 안 좋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메뉴 위치 익숙해지는 용도로 하면서 쓰고 뒤에 기출 문제 전회차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오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실 때에 지금 우리 482페이지를 보면 482페이지 우리가 사원 등록했던 그 페이지인데 지금 이 의료비나 교육비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가족들의 나이나 소득 그 상황을 알아야지 공제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겠죠. 근데 그 정보가 지금 여기 기본 예제에 안 적혀 있어요. 시험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앞쪽하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김상곤 씨 거부터 보면 자, 아무 말 안 적혀 있으면 본인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생명보험료가 월 불입액이 액이며 12개월 불입했다고 적혀 있는데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피보험자 본인이라고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120만 원 하고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연간 불입액 140만 원이면 총 26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러면 이 보험료를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김상곤 씨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반 칸에다가 26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260만 원을. 그럼 자, 제가 어제 이런 말 했었죠. 보험료는 100만 원이 한도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다 본인 거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셨으면 더 이상 가족권은 끌어들일 필요가 없죠. 다음 이제 교육비를 볼게요. 교육비 김나영이고 우리 지금 482페이지에 보면 이 가족들은 아버지 장애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기본 문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나영 80만 원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되죠. 그러면 우리
교육비에 가서 더블 클릭하고 초중고 고등학생이니까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금액을 80만 원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자, 공제기 뜨고, 자, 우리 입력할 때마다 결정색이 줄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의료비가 있는데 허지연 배우자의 수술비용, 질병치료 목적이니까 되겠죠. 뭐 배우자는 65세 이상도 아니고 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밖에 세액 공제액에다가, 다음 김규민의 수술비도 뭐 전혀 특별한 문제 없어서 일반 그 밖에 공제에 써줄 거고, 본인 보약 건강증진 구입비 적혀 있네요. 우리 보약이나 건강증진 식품은 우리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럼 의료비는 300만 원이 우리는 그 밖에 공제액에, 자,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그 밖에 공제 대상 여기에다가 3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다음 연금저축이 있네요. 우리 월 불입액이 20만 원인 거고 12개월 불입했고 신용협동조합에 계좌번호 있고, 자, 그럼 이거는 연금저축 등 탭에 별말 없으니까 본인 거죠. 그럼 여기 2번 클릭하시고 여기 2번 연금저축 코드 번호는, 자, F2번 누르고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1234, 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세액 공제 쪽으로 갈 거예요. 자, 다시 연말정산으로 가면 여기 240만 원 해서 여기 36만 원이 세액 공제 들어왔죠. 그죠? 자, 다음 우리 기부금이 있는데 천재지변 구호성금은 얘는 법정 기부금이겠죠. 천재지변 일어난 거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교회 감사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되겠네요. 자, 그럼 기부금으로 가서, 자, 기부금 쪽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칸이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자, 천재지변은 법정당의 기부금 20만 원이 되고, 자,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300만 원이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 김상곤 씨에 대해서는 입력이 끝났는데, 그럼 이 김상곤 씨는 지금까지 원천징수 당한 거를 전부 다 돌려받네요. 결정세액이 하나도 없죠. 결정세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액 공제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제 493페이지 장종민 씨를 보면, 자, 보험료를 먼저 볼게요. 자, 자동차 종합보험은 80만 원 문제 없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매월급여에서 공제, 뭐 금액도 안 적어놨고 원래 전액 공제니까 우리 손댈 거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종합보험 8만 원, 80만 원을, 자, 지금 장종민 씨 클릭하시고 보장성보험 일반에 80만 원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교육비
본인 거는 뭐 대학생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리 전에 입력할 때도 뭐 본인 거는 본인에 쓸 거고. 자, 장형석을 보면 자, 장형석이 자, 우리 장형석이 동생인데 실제 부양하고 있고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됐었지만 소득 금액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장형석의 교육비는 문제없이 지금 대학교 교육비 되겠죠. 자, 그리고 장대성은 우리 자녀인데 우리 방금 장대성이 말은 안 되지만 올해 태어났는데 지금 얘가 우리 학원 다닌대요. 그래서 학원비라고 적혀 있죠. 지금 얘 우리 입력했던 장대성 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죠. 근데 신용카드 납부했다고 적혀 있죠. 신용카드는 이중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 84만 원은 여기에도 들어갈 거고 신용카드에도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신용카드에 이 금액이 적혀 있으면 신경 안 쓰고 신용카드에서 보면 되는데 신용카드에 이 금액이 안 적혀 있다면 내가 따로 표시해 둬야 돼요. 아니면 입력해 넣어둬야 안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에 신용카드 납부한 거는 이중공제가 되니까 신용카드에 봤는데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신용카드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되니까 따로 카드는 신경 쓰지 말고 취약전 아동 학원비 84만 원도 되고 얘 교육비는 전부 다 되네요. 자, 그럼 교육비에 가서 자, 먼저 본인 거는 본인 칸에 600만 원 한도 없이 다 될 거고, 다음 우리 장형석 동생 거는 더블 클릭해서 200만 원. 자, 다음 취약전 아동 거 첫 번째 가서 금액 84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되고, 다음 의료비가 있는데 배우자의 쌍꺼풀 수술비가 있어요. 미용 목적이래. 미용 목적이니까 안 되겠죠. 치료 목적은 되는데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금액은 안 될 거고, 신용카드 썼다는데 의료비는 뭐 신용카드 공제가 무조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제 받았던 안 받았던, 근데 아래 의료비 200만 원과 이 200만 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안 쓸 거고, 다음 장대성 자해 통근 치료비 현금 영수증 사용했어요. 그럼 통근 치료비도 우리 자는 장대성 얘는 훌륭한 아이죠. 올해 태어났는데 학원도 다니고 통근 치료도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그럼 그냥 그 밖에 우리 공제 대상으로 될 거고, 현금 영수증 썼는데 여기도 우리 의료비 100만 원 현금 영수증에 포함 적혀 있으니까 얘는 따로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안 적혀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두려고 둔 건데 얘네들 의료비는 전부 다 이중 공제 되잖아.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되니까 안 적혀 있을까봐 체크했는데 다 되어 있으니까 이 100만 원만 의료비 공제에다가 의료비에서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간 총 불이익 금액이 500만 원 중 근로자 부담금이 240이에요. 그럼 240만 원만 내가 부담한 240만 원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퇴직
퇴직연금은 뭐 본인 거니까 자 여기 연금저축 등 탭으로 가서 여기 퇴직연금 만약에 이 1번, 2번이 안 보이면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오면 보일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 F2번 눌러서 은행이 한국산업은행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240만원. 자, 그럼 연금도 들어왔고, 자, 다음 주택청약저축 본인 건데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월 불이백이 20만원이라서 12개월이면 24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연금저축 등 탭에 가서 아래 3번에 체크하면 4번에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 보이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은행은 새마을금고고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240만원이다.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가 있죠. 본인 공제 대상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의료비하고 사업 관련 사용액과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의료비는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교육비는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사업 관련 사용액은 얘는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734만원만 되는 거예요. 734만원만. 이 사업 관련 사용액이 안 되기 때문에 734만원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신용카드로 가서 먼저 얘만 먼저 쓰면 자, 신용카드는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에다가 734만원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가사용품 구입하고 의료비 현금 영수증인데 뭐 의료비도 이중공제 되니까 338만원 전부 다 되겠죠. 그럼 현금 영수증에 338만원. 다음 도서 구입 및 공연 입장권 구입 126만원. 이 사람은 5,100만원 번 사람이니까 문제없이 도서 공연에 126만원이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이 사람 장정민 씨의 정산 내역이 끝났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남춘기 씨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